또 당근으로 많이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작은 돈을 아끼려다 큰 돈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실제 내가 영업하고 있는데 동명이인이 이제 그 사기를 친 거야. 실제 가보니까 그 사장님은 너 내놓은 적 없는데요? 저 같은 사람 당근을 하면 좀 사기를 많이 당하겠네요? 아니, 이제 안 당할 수도 있는데 대표님! 아니, 재성이 어제 당근에서 사기당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재성이가 당근에서 어떤 걸로 사기를 당했을까요? 아, 진짜 이거 약간 속상해서 말하기도 싫은데 처음에 에어팟 프로 2를 구입하고 싶다, 상품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처음 대화가 시작됐더라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주소도 알려주고 보냈더라고, 돈도. 그런데 송장 번호는 안 오고 갑자기 본인이 할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을 딱 보내더니 사장님, 제가 갓 20세가 넘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다. 죄송하지만 단돈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제가 일을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대화를 걸었더라고. 근데 재성이 이제 어린 마음에 제가 있는 돈 11만 원인데 그 중에서 생활비 빼고 보내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송장 번호를 보내라니까 주말이라서 우체국 빼는 쉬고 편의점 가서 보냈다 하면서 이상한 송장 번호를 보냈대. 그래서 그것도 사실 조회해보니까 안 맞았고 결국 에어팟은 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한 번 빌려주니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도와주신 김에 뭐 5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게 계속 이제 한 일주일간 얘를 시달리게 한 것 같아. 근데 재성이는 이건 빌려준 돈이니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내가 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는데 어머니, 이 직전에 오신 분도 1억 7천만 원을 이렇게 당하셨다 이러는 거야. 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진짜 요즘 너무 무서운 세상이구나를 너무 느꼈지. 그래서 근데 나는 재성이가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사기꾼한테 상처를 받은 건 일단 속상은 하지만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지금 중학생 때 경험을 해봤으니 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한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느낄 거고 많이 배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 나중에 큰 돈 사기 당하기 전에 나는 감사한 일이라고 또 생각해. 돈은 아깝지만. 재성이 지금 잘 있나요? 재성이 잘 있지 뭐. 또 긍정적이어서 나 닮아가지고 긍정적이라. 재성이한테 얘기를 해줬어. 재성아, 보통 사람이 돈 빌릴 땐 어디로 가? 친구한테? 지인한테? 은행으로 가지. 은행으로 가야지. 소득에 맞게, 내 신용에 맞게 돈을 빌려서 쓸 수 있잖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사람이야? 아니,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지. 신용이 안 좋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인들한테 빌리거나 아는 사람한테 빌리거나 그렇게 가는 순간 나는 받지 못하는 돈이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재성이한테 교육을 시켰지. 재성이가 큰 배움 얻었길 바라면서. 진짜 너무 속상해.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제가 이제 집 계약이 끝나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즘 또 당근으로 많이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좀 알아볼까 하는데 재성이가 당근으로 사기를 당했어가지고. 아니, 재성이는 당근은 아니었고 중고나라이긴 했어. 근데 당근도 많이 좀 그런 사기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왜 당근으로 구하려고 그래? 아니, 당근이 그 복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많은 또 플랫폼들도 나오고 수수료 아끼려고 좀 많이 그렇게 알아본다고들 하더라고. 근데 그 작은 돈을 아끼려다 큰 돈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가요? 작은 돈 수수료 아끼려다가 사실 사기를 당한다거나. 권리 분석 너 할 수 있어? 등기부등본 떼서 봐가지고 이게 대출이 얼마가 있는데 내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가도 될까? 이거 분석할 수 있어? 그런 걸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매매든 임대든 이런 실제 소유자 확인이라든지 이런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지. 계약할 때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당근에서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진을 그대로 본인이 사는 집을 찍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 거기가 이제 뭐 대출 융자가 많아서 위험한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실소유자가 아닌데 그걸 예를 들어 매매를 한다든지 허위 정보를 피하기 위해서 뭐 당근에서 실사진을 보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진짜 실제 주인이 맞고 융자가 많지 않고 안전한 거래라면은 사실 직거래 해도 문제는 없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 저 같은 사람 당근을 하면 좀
사기를 많이 나가겠네요? 이제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기건들이 이제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수수료 주는 게 아깝지만 그래도 이 공인중개사가 있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는 또 그런 권리 분석이나 이런 실제 소유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시설 내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고객님들의 전 재산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한번 배우고 싶은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공인중개사가 이런 권리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소유자가 맞는 거를 뭐 일반인도 다 등기부등본 떼서 뭐 이름이랑 뭐 생년월일 앞에는 다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위조된 건지 신분증 진위 여부도 당연히 공인중개사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매매랑 이렇게 조금 깊은 그 전세라든지 이런 거 진행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 그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있어. 옛날에는 땅 문서라고 하지 엄마들이 집 문서라고 하나? 그 장롱 밑에 있다던 등기 권리증이 실제 소유자는 있잖아. 그런 것들로도 확인할 수 있고 매매 같은 경우 재산세 이제 납부라든지 이런 공과금 납부 이체 내역 전에 계약했던 임대나 매매 계약서 몇 개 서류만 확인해도 이 사람이 실제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신분증하고 등기권리증 위조해가지고 가져온 단순한 문서인지 그런 걸 통해서 좀 깊게 공인중개사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더 나아가서 을구에 보면은 이제 융자라고 하잖아. 근데 그걸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거를 등기부등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버돼 버리면은 매매가에 거의 꽉 차 있는데 보증금이 또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위험할 수가 있잖아. 나중에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 그다음에 매매가에서 이게 안전한 금액인지 이런 것들을 권리 분석해줄 꼭 의무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는 권리가 있어. 현재 보증금이 얼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등기부등본에 또 안 나오기 때문에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파손 여부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인중개사가 다 미리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개보수를 내고 하는 거지. 이 리스크를 괜찮다, 내가 분석할 수 있다 하면은 그냥 직거래 해도 되는 거고 이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 하면은 사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전 안 할래. 그치? 아파요. 아니 그래서 제가 봤는데 등기부 등본을 뗐는데도 이제 요즘에 전세 사기가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치, 맞아.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당근으로 만약에 사기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해야지. 신고하는데 사실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데 그 소유자랑 거래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내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은 거지.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하군요. 직거래를 해도 이제 안전한 방법은 이렇게 좀 권리 분석이 가능한지를 이제 발품을 팔아서 주변 매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매매가를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고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당근으로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실 권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없다 보면 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 내가 영업하고 있는데 동명이인이 이제 그 사기를 친 거야. 이 사람이 계약금을 입금하라 했고 그래서 계약금 입금하려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 사장님은 너 내놓은 적 없는데요? 이런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부동산들이나 아니면은 상가라면은 위에 이제 같은 상가라 임차인이 있을 거잖아. 그 임차인한테 집주인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요 정도는 좀 확인을 하고 안전하다 생각했을 때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입금해야 됩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그냥 애초에 계약을 하지 말고 사기를 당하면 신고부터 해라. 그치. 그래서 급하게 막 빨리 계약금 넣으세요 막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시세보다 많이 싸 이런 것들도 되게 조심해야 되지. 사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급하면은 뭐 싸게 내놓을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 시세보다 많이 싸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부동산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다 생각해. 그래서 재성이한테 절대 앞으로는 중고거래하지 마라. 보내서 뭐 안전거래를 또 유도한다고 하더라고 요즘에. 그런 것도 다 되게 엄청난 사기가 있으니까 아무튼 중고거래는 위험하다. 위험한 일을 처음에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어. 대표님과 지금 한 30분 동안 대화를 해봤는데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당근을 하려고요. 아 그래 당근에? 가서 한번 분석하고 나 너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고 나한테 하려고? 맞죠? 해주실 건가요? 알았어 한번 보고 와서 그러면은 나한테 한번 와봐봐. 주소 줘봐봐. 내가 한번 봐줄게.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을 믿겠습니다. 화이팅.